자, 1번 볼게요. 빛의 파동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파동만이 갖고 있는 성질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절이라는 걸 하고요. 또 하나는 중첩이라는 걸 해서 간섭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자, 그림자가 생긴다. 이거는 파동성이 아니라 입자도 마찬가지 되는 거고 직진하는 거니까. 자, 니은 넓게 퍼진다. 이게 회절이고 그 다음에 빛이 좁은 틈을 통과하여 밝고 어두운 무늬를 만든다. 이게 간섭이죠. 간섭. 니은 디귿이 맞는 말입니다. 정답 5번. 자, 2번. 다음 표는 과학자들이 주장한 빛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이다. 파동설 또는 입자설에 대한 정리이다. 자, 콤프턴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있는데 일단 콤프턴은 빛의 이중성에서 빛의 입자설을 주장합니다. 콤프턴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입자와 관련된 효과예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은 빛의 입자설을 주장을 했죠. 이게 빛의 양자설이죠. 양자가설 틀렸고. 디귿번 맥스웰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과학자이다. 맥스웰은 전자기파를 예측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빛은 파동이다 라고 생각했던 분이라서 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 3번 빛의 파동설에 따르면 빛의 세기가 약할 경우 전자를 방출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에너지가 모여야 하므로 시간이 걸려야 한다고 예상했다. 세기가 약하다는 얘기는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약하는 거거든.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약하니까 방출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계속 쪼이면 모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그래서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험 결과는 아무리 세기가 약한 빛을, 그러니까 한 개 진동수보다 작은 빛을 오랫동안 쪼여도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가 않아. 그런데 한 개 진동수보다 큰 빛을 약한 빛, 즉 약한 빛인데 한 개 진동수보다 큰 빛을 쪼여주면 바로 광전 효과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기하고는 일단 관련이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죠. 그래서 세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4번 그림은 광전 효과 실험 장치의 금속 피에 단색광을 비추었더니 광전자가 방출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는 전원 장치의 정극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광전 효과가 일어난 거지.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빛의 진동수가 금속의 한 개 진동수보다 큰 겁니다. 그러니까 P의 한 개 진동수는 단색광의 진동수보다 작다라고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광전자가 튀어나왔죠. 어디에서? 음극에서 튀어나와서 양극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B는 플러스 극이 되는 거고 A는 마이너스 극이 됩니다. 단색광의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져요. 전류의 세기와 관련이 있는 것은 빛의 세기입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와 진동수는 일단은 무관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정답은 1번. 자, 5번. 그림 가와 나는 동일한 금속에 서로 다른 단색광 A, B를 각각 비추었을 때 A일 때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고 이 말은 A의 한계 진동수는 A의 진동수는 금속판의 한계 진동수가 작고 그다음 B일 때는 광전자가 방출되는 모습을 그러니까 B의 진동수는 금속판의 한계 진동수보다 크다.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기억. 금속의 한계 진동수는 A 진동수보다 크다. 단색광의 에너지는 A가 B보다 작다. 맞고 B의 진동수가 클수록 진동수가 클수록 빛의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커집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4번. 자, 6번 그림은 검전기의 아연판에 자외선 등을 비추었을 때 검전기의 금속박이 벌어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금속박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일단 여기서 청력이 작용한 거지. 청력. 이게 왜 청력이 작용을 했냐면 아연판에 있는 전자가 튀어나가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청력이 작용할 수가 있죠. 기억, 아연판에서 광전자가 방출된다. 맞고, 금속박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고, 아연판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된다. 당연히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죠. 왜냐하면 아연판에서 마이너스 전자가 튀어나가니까 이 검전기 전체 전하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겁니다. 자, 7번. 다음은 광전 효과에 필요한 여러 조건이다. 금속 A 한계 진동수는 F0, 빛의 파장은 람다, 플랑크 상수는 H. 자, B를 A에 비췄을 때 A에서 광전자가 방출되었을 때 그러면 B의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보다 큰 거죠. 그 다음에 1함수 A의 1함수는 HF0가 되겠고, 그 다음에 A의 파장이 짧은 빛, 즉 람다보다 짧은 빛 진동수가 커지는 거니까 광전자 방출이 되고, A에 B를 비추었을 때 A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A의 1함수가 작을수록 크다. 맞죠? 왜냐하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 에너지에서 1함수를 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녀석이 작으면 작을수록 최대 운동 에너지는 커지겠죠. 정답은 5번. 8번. 금속판에 빛을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광전 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빛의 진동수가 금속판의 한계 진동수보다 큰 거죠. 광전 효과는 입자성을 확인하는 실험이고, 빛의 진동수는 한계 진동수보다 큰 거고,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하고 빛의 세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와 관련이 있는 거고, 빛의 세기는 광전류의 세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 9번. 그림은 RGB 컬러 필터가 있는 전화 결합 소자 CCD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기억, R 필터를 통과한 빛의 세기는 CCD가 측정한다. 맞고요. 컬러 필터는 CCD 위에 서로 교차하여 배열을 한다. 교차하여 배열을 함으로써 CCD에 들어온 빛의 신호를 색으로 구분하여 기억 장치에 저장을 시켜요. 그래서 맞고, 디귿, G 필터를 통과한 빛의 파장은 B 필터를 통과한 빛의 파장보다 짧다. 이거는 초록색 빛이 통과가 되는 거고 얘는 파란색 빛이 통과가 되는 거지. 파장은 얘가 짧아요. 얘는 길다라고 해주셔야 되네. 정답은 3번. 자, 10번. CCD 위에 색 필터를 배치한 까닭은 뭐냐면 이 녀석은 빛의 색을 측정할 수가 없어. 단순하게 빛의 세기만을 측정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둡다 밝다만 측정을 해요. 근데 나는 색깔을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색 필터를 배열합니다. 그래서 색을 구분하기 위해서 색 필터를 배열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11번. 다음은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빛 신호가 ABC의 단계에 걸쳐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 단계 볼까? A 단계의 빛 신호는 디지털 정보이다. 빛이 렌즈로 들어갈 때는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정보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CCD, B 단계에서 빛의 입자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CCD라고 하는 얘는 빛의 입자성을 이용한 장치니까 빛 신호 정보 종류는 A와 C 단계에서 서로 같다. 자, A 단계는 아날로그고 C 단계는 디지털 신호죠. 메모리 카드에 저장이 돼야 되니까 다르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12번. 다음은 전화결합 소자 위의 점극을 따라 이동하는 전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점극을 따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이동한 전자는 전하량 측정 장치에 도달하여 빛의 세기를 측정한 후 전압 신호로 정보를 기록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CCD의 단위 면적당 정극의 크기가 클수록 화소 수가 크다. 작을수록 화소가 커지겠죠. 화소는
픽셀이라고 하고 이게 RGB를 하나로 묶어서 화소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단위 면적당 전극의 크기가 이게 전극이잖아. 여기에 크기가 클수록이 아니라 작을수록 클 수밖에 없고 전하량 측정 장치에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자의 수가 많을수록 빛의 세기가 세다. 단위 시간당 전자의 수. 왜냐하면 전자 수는 충돌한 광자 수하고 같기 때문에 많을수록 세요. 전자가 이동하는 동안 모든 전극의 전압은 일정하다. 모든 전극의 전압은 일정하지가 않겠네. 정답은 2번. 자, 13번. 그림은 빛 신호를 디지털 카메라의 전화 결합 소자에 의해 A 정보로 그리고 A를 P에 의해 B 정보로 전환하여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전화 결합 소자에 의해서 P에 아날로그 정보가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니은 B는 디지털 정보이다. 맞아요. 컴퓨터는 디지털 신호를 인식하니까 디지털 정보이고 빛 신호를 받은 CCD에는 전자와 양공이 발생을 한다. 맞습니다. 전자와 양공이 발생을 해갖고 전자가 어디야? 여기 전하량 측정 장치에 모여갖고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거니까 디귿번도 맞아요. 정답 5번. 14번 그림은 내부에 광다이오드가 있는 전하결합 소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광다이오드가 있는 전하결합 소자이기 때문에 얘는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한다. 광전 효과. 광다이오드에 들어온 광자에 의해 광전자가 방출한다. 왜냐하면 얘랑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광전 효과. 광다이오드를 통해 빛의 세기를 측정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광자 수가 많으면 밝은 빛이고 광자 수가 어두우면 어두운 빛이기 때문에 빛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정답은 5번이고 자 15번 CCD를 이용하는 분야 세 가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즉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스캐너 그 다음에 뭐 CCTV 등등등에 다 CCD라고 하는 전화 결합 소자를 사용합니다. 자, 16번 그림은 단색광 AB를 금속판 XY에 각각 비추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AB에 따른 XY에서의 광전 효과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자, 금속판 X의 한계 진동수를 FX라고 하고 금속판 Y의 한계 진동수를 Y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색광 A의 한계 진동수를 FA 얘를 FB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서는 광전 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fx보다 fa가 큰 거고 여기서는 안 일어났기 때문에 fy가 fb보다 큽니다. 자, 그런데 b는 광전 효과가 다 일어나서 fx, fy보다는 fb가 커요. 됐죠? 자, 한계 진동수는 x가 y보다 작다. 단색광의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다. 맞고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x에 a를 비추었을 때가 x에 b를 비추었을 때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답니다. 왜냐하면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 에너지에다가 1함수를 뺀 거거든. 근데 어차피 금속 x의 1함수는 일정하기 때문에 요 녀석이 일정하기 때문에 요 녀석의 크기는 얘가 클수록 커져요. 근데 B가 A보다 빛의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A를 비추었을 때가 B를 비추었을 때보다 작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7번 그림 가는 동일한 금속의 진동수가 F1, F2인 단색 광을 각각 비추었을 때 모두 광전자가 방출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쓰인 단색광의 진동수와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일단 둘 다 광전 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녀석의 한계 진동수를 F0라고 한다면 F0는 F1보다 큰 거고 F0는 F2보다 작은 겁니다. F0가 F1보다 작은 거고 F0가 F2보다 작습니다. 자, 그런데 F1과 F2를 비추었더니 최대 운동 에너지가 얘가 더 크지. 그러면
F1보다는 F2가 진동수가 크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은 맞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가는 빛의 파동성이 아니라 입자성을 확인하는 실험이고, 금속의 한계 진동수는, 자 보세요. 어차피 한계 진동수는 얘랑 똑같지. 그럼 얘를 1번 실험, 얘를 2번 실험이라고 해볼까? 그럼 1번 실험에서 최대 운동 에너지 E0는 HF1 빼기 HF0가 되고, 2번 실험에서 최대 운동 에너지 EE0는 HF2 빼기 HF0가 되죠. 맞습니까? 근데 한계 진동수인 요 녀석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거를 날려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식에서 2를 곱하면 되겠네. 2. 그치?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빼봐. 아래에서 위를 빼면 이거 날아가죠? 맞지? 그러니까 HF0는 됐습니까? HF0는 요거에서 요거를 뺀 거잖아. 맞죠? 요거에서 요거를 뺀 거니까 HF2 맞습니까? 빼기 EHF1이 되죠. 그럼 HHH 약분되지? 그래서 F0는 F2 마이너스 EF1이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잠깐만.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이게 플러스로 바뀌고 마이너스 이게 0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자,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여기는 제로가 되죠? 맞지? HF2 마이너스 2HF1 더하기 HF0니까 HF0는 2HF1 마이너스 HF2. 그래서 H가 약분되면 요거 맞네. 그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자, 18번 봅시다. 그림 가는 금속 A에 진동수가 FP인 단색광 P를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모습. 그러니까 단색광 P의 진동수는 A의 한계 진동수보다 크고, 나는 금속 B의 진동수 FQ인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FB는 FQ보다는 작습니다. 근데 Q가 P보다 작다라고 했고,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가와 나에서 같고, 빛의 진동수는 Q가 P보다 큽니다. 됐죠? 그러면 최대 운동 에너지 가에서 볼게. 얘는 HFP 빼기 HFA가 되고, 나는 이 K는 HFQ 빼기 HFB가 되죠. 그런데 최대 운동 에너지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같은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HFP-HFA는 HFQ-HFB가 되고, 요거 약분을 시켜버려. 됐습니까? 그러니까 FP-FA는 FQ-FB랑 같아. 맞지? 근데 이게 크고 얘가 작다고 했으니까 요 녀석은 작고 요 녀석이 커야 되겠네. 그래서 FA보다는 FB가 커야 돼요. 그래서 B가 A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1함수는 B가 A보다 크다. 맞지? 왜냐하면 B가 A보다 한계 진동수가 크니까. 단색광의 에너지는 P가 Q보다 작다. 왜냐하면 한계 진동수가 얘가 크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 자, 19번. 그림 가는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모습을 표나는 가의 금속판에 비춘 단색광 ABC의 진동수와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최대 운동 에너지하고 진동수가 관련이 있죠. 1함수가 똑같을 때 진동수가 클수록 최대 운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일단 FB는 EF보다는 큽니다. 그럼 요 녀석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근데 가만히 봤더니 EF보다 큰 거는 1, 2, 3번은 안 되네. 뭐야, 4번도 안 되면 정답 5번인데? 맞죠? 자, 그러면 이거 봐봐. 일단 연립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4, 2는 HFB P가
빼기 W, 그 다음에 3, 2는 EHF 빼기 W, 2는 HF 빼기 W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FB를 얘로 표현하기 위해서 요거를 다 뭘로 바꿔줘야 돼? 요거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연립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자, 일단 두 번째나 세 번째 식을 빼버리면 요 빵이 되죠. HF 이꼴 2가 되고, 요 녀석을 여기다가 갖다가 대입하면 W가 2네. 여기 W가 2가 되네. 그럼 이 W를 여기다 대입해봐.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해봐. 맞죠? 그러면 봐봐. HFB는 5,2가 되고 2가 HF니까 5,2는 2분의 5 HF네. 따라서 FB는 2분의 5 F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수능 대비 기출문제 1번. 자, 그림은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 일부와 전자의 전위에서 방출되는 단색광 A, B, C, D를 나타낸 것이다. 표는 A, B, C, D를 광전관 P에 각각 비추었을 때 광전자 방출 여부와 광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일단은 A를 비췄을 때 방출이 안 되고 D를 비췄을 때 방출이 안 된대. A 비췄을 때랑 D 비췄을 때 방출이 안 된대요. 그러면 FA하고 FD라고 하는 진동수는 한 개 진동수보다 작은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A, B, C는 발모 계열이고 D는 파신 계열인데 에너지가 누가 커? 얘가 크지? 그럼 방출되는 진동수는 CBA일 것 같아. 일단 순서부터 해볼까? 제일 작은 게 FD, 그 다음 FA, 그 다음 FB, 그 다음 FC 진동수 순입니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진동수가 작다. B와 C를 동시에 비출 때 최대 운동 에너지는 E2이다. 그쵸? 왜냐하면 동시에 비췄을 때 최대 운동 에너지는 그냥 가장 큰 운동 에너지 따라가시면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게 1대1 충돌을 해서 그래요. 봐봐. 자, 여기에 금속판이 있는데 여기 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 그럼 만약에 F1을 비췄을 때 튕겨 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E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F2를 비췄을 때 튕겨 나온 놈이 E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요 녀석도 입자고 요 녀석도 입자라서 얘네들이 얘랑 1대1로 충돌을 해서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E야. 그럼 이거 두 개의 최대는 누구니? 얘죠. 그치?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빛을 비추었을 때 최대 운동 에너지는 가장 큰 운동 에너지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니은번 맞고 A와 D를 동시에 비췄을 때 얘는 방출이 안 되잖아. 방출 안 됩니다. 정답은 2번. 2번 그림과 같이 단색광 A 또는 B를 광다이오드에 비추었더니 광다이오드에 전류가 흘렀다.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 이 말과 같고 전류의 세기를 측정한 것이다. 전류의 세기하고는 광자 수와 비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광자 수는 단색광의 세기하고 비례하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봐봐. 단색광 A를 비췄을 때 전류가 안 흘러. 그럼 세기가 아무리 증가가 된들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나니까 기억은 0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자, B를 비추었을 때 여기서 광전 효과가 일어났지? 그러면 여기서도 광전 효과가 일어나야죠. 근데 얘는 단색광의 세기가 작기 때문에 얘는 EI0보단 작아야 되고 광다이오드는 빛의 파동성이 아니라 입자성입니다. 그래서 니은 D가 틀렸다. 정답은 1번. 자, 3번. 그림은 광다이오드에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광다이오드의 PN 접합면에서 광전자가 방출되어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표는 단색광의 세기만을 단색광의 세기만을 즉 광자 수만 다르게 하여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A가 B보다 광전자 수가 크죠. 그러면 단색광의 세기는 A가 B보다 센 겁니다. 그래서 A가 세다.
광다이오드는 입자성. 그 다음에 디귿번도 맞아요. 정답은 4번. 자, 4번. 그림은 빛의 이중성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빛은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는데 간섭 실험과 빛의 속력 측정 실험으로 파동성이 인정되었는데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광전 효과 이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설명한 이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자, 니은 CCD는 빛의 입자성 맞고 다양한 무늬는 간섭 무늬라서 이러한 현상은 빛의 파동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